수종이보다 잘 가르칠 공성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부터는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제는 뒤에서 해봅시다. 성취유주는 이래.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이번 시간부터 한 몇 시간 동안 성취 기준으로 쓸 거예요. 침략을 당했어, 그치? 당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있어.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핵심 단어 몇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일제라는 말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기도 한데,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 덴노라고 해서 뭐 어떻게 신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의 뭐 신격화하면서 자기들이 천황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다. 뭐 이딴 헛짓거리 헛소리라는 게 일본 제국주의인데, 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강제 식민지를 만들어낸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나쁜 이름이 일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한테 졌죠. 그렇죠? 그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이 주권 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국내 우리나라 안과 국내 외, 국외 뭐 중국 이런 데서 독립운동을 발전시킨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4월달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 4월 10일인가? 시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해라고 하고, 늑약, 앞에서 우리 배운 조약과는 좀 달라. 조약은 서로 동의해서 약속을 한다 뭐 이런 게 많은데, 늑약은 강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제로 맺은 약속을 늑약이라고 해요. 대한제국 시기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자, 청일전쟁, 갑신정변 뭐 이후로 청일전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랑 일본, 이 나쁜 놈들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고 나니까 누가 이겼죠? 결국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으로 좀 그런 일들도 친일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힘을 너무 세지려고 하니까 프랑스나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일본한테 좀 적당히 해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하니까, 세계적으로 힘이 세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이 두 사람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고 지냈던 청나라가 너무 힘없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생각이지. 자주적으로 힘을 세지려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우리 편을 만들고 싶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러시아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이 갑자기 조금 위기감을 느껴. 러시아는 생각보다 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종보다는 명성황후가 자꾸 옆에서 야,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전하,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눈치챈 거야. 명성황후 이분이 문제다 이러면서 바로 명성황후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궁 안으로 들어와서, 낭인들이라 그래. 사무라이, 그러니까 일본의 뭐 사무라이라고 하면 칼 들고 설치는 좀 뭐 족포? 뭐 이런 사람들이 1895년에 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죽이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을미사변이 이때 일어납니다. 부인이 죽으니까, 그리고 부인의 말을 잘 듣던 고종은 깜짝 놀란 거야. 오, 너무 무서운 거지. 무서워하면서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관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그래서 그걸 아관 파천이라고 해. 왕이 이제 러시아한테 완전 오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죠. 여기 사진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그런 오코루라는 거실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종이 갔어요.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서재필이란 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 독립신문을 발간해요. 이 신문 이름이 독립신문인데 예전에 글을 거꾸로 쓴 모듬도 있었죠. 이 독립신문을 만든 이유는 나라 안팎, 외국이나 국내나 외국의 소식을 나라 안으로 정해서 우리나라 백성들도 외국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피곤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소식도 외국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고, 이 당시 독립신문은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잘하는 일은 칭찬해주고 나라가 잘못하는 일은 비판도 해주고, 진정한 언론의, 지금의 언론사는 조금 다르게 어떤 것에도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언론사 기능을 했던 아주 훌륭한 신문이었죠. 이런 와중에 1897년에 이제 고종이 간지 한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와요.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나는 이제 황제다, 이런 거 선포를 한단 말이죠. 선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근대화, 좀 현대화를 시켜야겠다, 이러면서 공장이랑 회사, 확실히 잘 먹고 잘 살려면 장사를 잘해야 되고 이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학교도 엄청 많이 세웠어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해서 고종이 만든 게 있는데, 고종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해야겠다, 시켜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도로도 막 넓게 만들고 전봇대도 만들고 전차도 생기게 하고 막 길도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좀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뭐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너무 우리가 발전하면 자기들이 좀 정복하기 힘드니까. 일본뿐만 아니야. 그 당시 사방팔방이 나쁜 놈 천지였어요. 방해도 하고, 그리고 꼭 이런 거 보면 집권층, 정치인들이 꼭 부패를 썩어. 과거랑 현재나.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고종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걸 방해하는 쪽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 무능한 왕이다, 황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이 그걸 일부러 좀 낮추어서 얕잡아서 부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는 좀 객관적인 사실 빼고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종뿐만 아니라 명성황후, 앞에서 했던 명성황후도 그 당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뭐 여자가 정치에 참여한다느니, 여자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나라랑 일부러 친하게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느니, 뭐 이런 욕을 사대부, 그 당시 이제 공부하는 유생들, 지식인들 욕을 엄청 먹었지만 죽고 나서는 우리의 공부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유생들이 의병도 일으킬 정도로 좀 희한해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주 많이 바뀌고 많이 변화했는데, 여러분도 명성황후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때마다 드라마, 영화 보면서 내가 이 나라의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 보면서 명성황후 불쌍하다,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시간이 지나서 좀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을사늑약이 생겼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이제 키워지니까 일본이 위기감을 느껴서, 근데 자신감이 엄청 셌지. 14년이야. 14년에 그 전에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 한번 했어요. 와, 일본 또 이겼어. 일본이 거의 세계의 패권을 차지해 가고 있었던 거지. 그 당시 어마어마했거든, 일본의 국력은. 전쟁만 하면 이겨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급으로 온,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궁궐에 들어와. 궁궐을 포위했지. 군인들로부터 포위하고 겁을 엄청 준 거지. 엄청 주면서 군인들이 전부 칼 들고 하면서 강제로 자자자 이런 조약합시다 이러면서 조약이라고 해놓고 고종이 강제로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조작을 해버렸지. 그때 한 게 을사년에 했던 늑약, 강제적으로 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에요. 근데 을사늑약은 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 그 국제법위원회 이런 데서
그거 의미 없는 약속이다. 왜냐, 서로 동의가 없었고 문서에 제목도 없었고 일제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무효 나기 전에 이 강제로 당했지만 고종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헤이그의 특사를 보내. 헤이그엔 그 당시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강제로 일본한테 당했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는데 실패했지. 미리 걸렸어요. 걸리면서 헤이그 특사도 실패하고 이러고 나니까 일본이 완전 핑계를 삼아서 고종 물러나세요. 그러고 군대, 우리 조선의 군대도 야 해산해 이러면서 이제 다 해산시켰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해산을 시키고 엄청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일사오적도 있었지. 그다음 선생님 저번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박재순, 뭐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군인들의 장관, 교육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다 이런 일사 나라를 팔고 5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 근데 뭐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지. 헤이그 특사를 실패하고 이제 군대 해산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전부터 항일 일병 운동을 시작했어요. 일병이라 함은 좀 여러분들도 많은 동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예요. 백성들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처음에는 어떻게 일병이 생겼냐,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국모가 죽었다 이러면서 너네 이런 나쁜 일본 놈들 하면서 유생들, 그 당시 공부하던 학자들이 일으켜 세웠지. 그러고 단발령을 했어요. 단발령이 뭐냐, 머리를 좀 깎아라. 겉으로는 머리 기니까 위생에도 안 좋고 깎아라 했는데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머리카락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다, 깎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그런 정신들을 없애고 싶은 거야. 머리를 깎아라 이런 거 싫어. 그러면서 감히 네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일병을 일으킨 거지. 이때는 주로 약간 공부했던 지식층들이 위로했다면 일사늑약, 강제로 늑약 이후로는 모두가 화난 거야. 평민이나 농민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는 다 화가 나서 일병을 일으키게 됐지. 결정적으로 1907년에는 그 헤이그 특사 실패하고 고종이 강제 퇴위, 물러나게 됐어. 그리고 군대도 해산시키니까 군대 해산되면서 원래 했던 군인들까지도 의병에 합류해서 엄청나게 큰 의병 전쟁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잘 되고 있었어. 잘 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일병들 다 싹싹싹 토벌 작전을 했어. 수많은 일병이 죽고 대장님도 죽었고 했지. 그러고 이제 탈탈탈 털리고 대부분의 일병들은 저희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음 의사를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정민연의 한일 신협약이라고 또 맺어. 이게 이제 거의 끝판왕이지. 그전에는 이제 겉으로만 그래도 이제 조선은 우리랑 똑같은 나라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조선을 완전 확 먹어버리는 그런 협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이 이름 대신 정미 7조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조선이 완전 슬픈 역사를 시작되는 너무 슬픈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까지는 좀 정말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안 객관적으로만 좀 얘기를 해봤고 청일전쟁 이후로 일사늑약, 항일 일병운동까지 해봤는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글로 쓴 것보다 말로 한 게 더 많으니까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 이런 뭐 누구든 좋아. 설민석 선생님도 좋고 어떤 선생님도 좋고 다 좋아. 뭐 이런 청일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대해서 고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항일 일병운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동영상을 꼭 하나 정도 보고 또 다양한 입장을 생각을 해와서 꼭 궁금한 점을 써왔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을 써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진짜 얘기들을 우리 좀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요. 일요일날 푹 자고 와요.